제목과 썸네일에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이걸 무시하고 들어온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경고드립니다. 이 영상은 무빙을 20화까지 다 보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나 마지막 주 18, 19, 20화를 지금 막 본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가 넘쳐 흐르는 수다가 될 예정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빨리 보고 오세요. 경고 드렸으니까 무빙 마지막 주차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고서 떠는 스포일러 있는 수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무빙 사실 할 얘기가 많죠. 전체로 놓고 보면 더 많죠. 하지만 이 무빙에 관한 간단한 얘기는 스포일러를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지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요 마지막 주차 끝난 요 느낌만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무빙을 20화까지 다 보고 느낀 이 작품의 총평. 2023년 최고의 무협을 보았다. 왜? 무협은 멜로니까. 착한 사람이 악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게 무빙이니까. 이 테마가 마지막을 종결짓는 테마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 이 포인트를 짚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저도 꽉 찬 엔딩도 좋아하고 해피엔딩도 좋아하는데 조금 너무 해피하게 가려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구룡포 장주원 씨가 세상을 떠난 아내 황지희 씨 떠올리며 사진 보며 해피엔딩인가요? 네.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났다고 봐요. 사실 중반에 무협지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거긴 했었죠. 이 이야기도 무협이 될 것이다. 멜로가 될 것이다. 전 여기 이미 떡밥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예견되어 있었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시청자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납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쉬울 뻔한 게 오히려 이 작품의 마지막 색깔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략의 총평이고 작품의 아쉽다만 아쉬운 거 살짝 그리고 뒤에 좀 눈에 띄었던 좋았던 부분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마지막 주차 작품 에피소드 3개를 보면서 조금은 못내 걸렸던 것들 정리를 좀 굳이 하자면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거 이거는 이전에 없던 회상씬이 꽤 많이 들어갔다. 제가 지난번 올린 무빙 추천 영상에서 회상이 없어도 이해되는 게 너무 많다 라고 취향 저격당한 포인트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못내 좀 걸렸다. 이런 건 괜찮았어요. 체육관에서 희수랑 봉석이가 양동근 배우가 연기하신 정준하랑 싸울 때 희수가 선생님한테 배운 이 펀치 날리잖아요. 이때 등장한 회상씬은 워낙 초반에 등장했던 회상씬이니까 갖고 올만 했다. 그래도 조금 길게 갖고 왔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뒤에 가서는 그 북한의 나중에 삼촌 되는 그 거구 캐릭터 그 친구가 지하에서 기어 올라오는 장면을 굳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차에 설산 올라오는 장면과 오버랩 시키는 거 이거는 다들 기억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회상씬을 넣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러닝타임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건가? 분량이 좀 부족했나? 라는 회상씬이 조금 눈에 띈 게 조금 걸리는 게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초반에 빌드업 때문에 호흡이 느리다라고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빨리 붙었다. 뒤에는 조금 긴 이야기라면은 북한 기력자들의 심경이 변화하는 그 과정도 조금 빠르다 생각을 했고요. 그 후반부로 갈수록 에필로그처럼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근황, 김두식이가 돌아오는 거, 구룡포의 모텔에서의 교장 선생님 암살, 그리고 강훈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에필로그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물론 이게 뭐 스피노프나 차기작 다음 시즌을 위한 교통 정리이긴 했지만 이렇게 잘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다가 뒤로 갈수록 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강사가 갑자기 말을 빨리 해서 강의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을 끝내지 않으면 강의가 안 끝날 것처럼 빨리 말하는 느낌으로 작품이 끝나지 않았나 라는 약간의 걸림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크게 걸렸던 거 딱 하나 더 고르자면 수용소에 있던 두식이를 정준화가 살려줘요. 문 딱 열어줄 때. 산술적으로 김두식도 이 수용소에 15년 가까이 갇혀 있었단 말이죠. 2000년대 초반에 잡혀 들어왔으니까. 근데 빛이 들어올 때 빛을 똑바로 보는데 눈부셔하지도 않아. 뭐 그럼 그렇다 쳐 능력자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우리 김두식이가 너무 멀끔해.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기르긴 했지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옆방에는 막 피부 막 되게 안 좋고 막 썩어가고 막 그러던데 두식이는 15년 동안 남에서 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특별 대우를 해줬나? 하루에 한 번씩 세수는 시켜줬나? 클렌징 티슈라도 막 넣어줬나? 피부가 왜 이렇게 반딱반딱 멀쩡하지? 라는 몰입이 살짝 튕겨나오는 포인트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귀환했을 때 얼굴에 갑자기 주름이 감옥에서 햇빛을 못 봐서 더 피부가 좋았던 건가? 갑자기 밖에 나오니까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확 왔나?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길었을 때의 모습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나중에 멀끔해져서 옥상에 내려올 때는 되게 피곤해 쩔은 나이 든 모습이어갖고 그 두 개의 괴리에서 약간 두식이가 살아 돌아서 좋으면서도 조금은 좀 걸렸다. 요 정도가 마지막 주차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좀 떠올랐던 굳이 찍자면 찍고 싶은 놀리자면 놀리고 싶은 포인트였고요. 요거 외에는 저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좋게 잘 봤어요. 만족스럽게.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좀 남아있는 수다 떨고 싶었던 포인트들 후다닥 나눠봅시다. 첫 번째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 근데 이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액션. 드디어 몰아치는 휘몰아치는 보고 싶었던 그 액션. 블랙 요원 어셈블. 선배님 후배님 능력자 아니지만 블랙 요원인 선생님까지 모여가지고 애초에 선출된 적이 없는 강훈이 아버지까지 모여가 어셈블 대결 결전 좋았다. 사실
지난주 회차에 나왔던 16, 17화에서 공개됐던 체육관 내에서 희수, 봉석이, 정준하가 싸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는 못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님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합 자체는 잘 짜여졌는데 뭔가 들어간 특수 기술들이 왜 이렇게 좀 CG나 와이어 단계 너무 티가 나지? 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 초반에 김두식의 북한 침투 장면을 볼 때 여기선 되게 잘 날아다니고 되게 연출 잘했는데? 체육관 씬에 조금 일부러 힘을 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조금 액션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김두식의 침투 액션부터 정원고등학교에서 대결들까지 당연히 헐리우드급의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 CG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똑똑하게 잘 보여준 느낌이다. 효율적으로도 효과적으로도. 일단 뭐 액션의 개수를 봐요. 초반 김두식의 액션씬 대단하게 등장하죠. 구룡포 다시 한번 대활약하죠. 이재만의 무시무시한 괴력도, 이미현의 능력도, 심지어 차태현 배우님의 번개맨까지 모든 캐릭터가 여기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정말 거의 최대치의 능력을 다 보여주죠. 심지어 번개맨은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사실은 블랙 요원이 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가 풀파워 내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요 윗세대들의 자녀들까지 액션에 참여를 하면서 하여튼 보여줄 수 있는 액션적인 쾌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관 안에서 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성도 꽤나 많이 확보가 됐고요. 비슷한 능력자끼리 이렇게 맞붙였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계열의 능력자들끼리 싸움을 한다면 누구의 능력치가 더 세냐에 따라 대결이 바뀔 수 있다. 능력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같은 능력이라도. 또 능력치가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전 경험, 내공, 똑똑한 두뇌 혹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 이런 걸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구룡포가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죠. 그리고 구룡포랑 그 삼촌이랑은 1대1 원펀치 대결 정말 옛날 막 정말 이런 주먹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느낌, 한 방씩 주고받는 그런 걸 통해서 회복자들끼리의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보여줘서 저는 그 재미도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상대를 제압했음에도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권영덕을 보면서 구룡포가 후반부터 그 얘기를 해요. 지겹다. 이런 말을 통해서 회복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징글징글한 능력자인지 또 보여줬죠. 요거는 나중에 프랭크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거, 자기가 신체를 훼손해버리면 이게 회복되진 않는 것 같다. 전 솔직히 구룡포가 눈알 이렇게 딱 했을 때 시간을 들여서 이게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안 됐고 나와서 저게 눈이 났는데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난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체가 그런 식으로 잘리거나 빼내지거나 이러면 회복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액션 충분히 재밌게 잘 보여줬다. 물론 이제 손바닥 장풍맨 한 팔로 떨어지면서 했다고는 해도 딱 했을 때 집안이 무너질 정도의 힘에 대해서는 약간 띠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저는 마지막에 액션쇼 몰아치는 마음에 들었다. 잘 연출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 모든 캐스팅에는 이유가 있다. 양동근 배우님의 정준하, 처음에 번개맨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떠올랐을 때 그 마지막 잠깐의 모습만으로도 존재감이 엄청났단 말이죠. 이러고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희수랑 봉석이랑 싸우죠. 거기서 툭툭 내뱉는 말도 막 존재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양동근 배우님이 거기에 캐스팅된 이유가 있었죠. 90년대 중반 북한의 기력자 선발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합류하게 됐는지, 이들은 사실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를 그냥 딱 설득을 해줬다. 그의 연기와 표정으로, 대사로.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캐릭터가 하는 그 결정, 양동근 배우님 캐스팅한 이유가 있었다. 박희순 배우가 캐스팅된 이유가 있었다. 그냥 무시무시한 아우라를 뽐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세대를, 학생들,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요걸 또 설득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고, 또 하나 박병원 배우님 초반부 이미연의 과거 씬에서 김두식이 체포당하는 씬에서 잠깐 카메오로만 나온 거 아니었다. 그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민차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진짜 지독한 놈이 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에 떡밥 있었고 그걸 박병원 배우님이 살려주고 있었다. 모든 캐스팅엔 이유가 있었다. 잠깐 등장해서도 이 존재감과 스토리적, 캐릭터적인 설득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우들이 캐스팅된 거였다.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컸고요. 전체 이야기적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난 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물론 계속 등장했죠. 이 전주 마지막에도 이미연이 자기 아이들 때문에 여기 와 있었고, 김두식 얘기가 들리자마자 그녀가 또 각성을 하잖아요.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제대로. 근데 이미현만 그런 거 아니었다. 재만이도 강훈이를 지켜야 했고, 구룡포도 희수를 지켜야 했고, 번개맨 아저씨도 아이들을 지켜줘야 했고, 박희순 배우님의 캐릭터도 내 부하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선배 기력자도 양동근 배우님 캐릭터한테 그 얘기하죠. 난 발각돼서 그러고 있다. 막 우리 아들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본 것 같아. 유전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양동근 배우님 캐릭터도 시간이 지나면 알았겠죠. 유전되는구나. 숨기고 있었겠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태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지옥을 다음 세대에게 굳이 넘겨두지 말자, 혹은 내가 지켜야 되는 아이에게 이 지옥들을 또 겪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미 몇 화 전에 김두식의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미현과 봉석을 남기고 떠날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내 아이가 또 살게 할 수는 없다. 요 모든 게 어느 순간 북한 기력자들과 남한 초능력자들 사이에서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테마였어요, 마지막 주차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 모든 의지를 역시나 이어받은 정준하 캐릭터가 마지막에 그래서 상사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괴물짓 하고 있는 거 알았어. 심지어 이 캐릭터는 봉석이랑 희수 괴롭히다가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총은 쏘긴 쐈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면 희수가 살려줄 걸 알고 쐈는지 그 계산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자기도 와서 이 모든 걸 보니까 처음에는 박희순 배우님의 캐릭터만 알고 있었잖아요. USB 갖고 오면은 여기도 양성을 하려고 한다, 북한도 라는 거. 근데 박희순 배우님 그걸 알면서도 내 부하들이 끔살당하는 경험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부하들이라도 살리자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정준하 캐릭터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가서 쭉 보니까 지금 이게 이상해. 와서 다시 묻자네. 관련자만 죽이면 되는데 왜 파일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양성해야지.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그거 갖고 왔으면 내 애도 나처럼 되는 거였네. 그 지옥 같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능력 개방하게 만들었겠네. 그건 안 되지. 나는 그걸 겪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정말로 이게 현 세대 그 어린아이들 초반부 보는 관객들은 얘네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만든 다음에 이 부모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들도 혼자 있을 때는 상부의 명령에 굴복하거나 기껏해야 싸우거나 도망가는 정도였어. 맞붙어 싸울 수까지는 없었어. 그만큼 삶의 경험이 없기도 했고 지켜야 되는 게 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지킬 것이 생기면서부터 이렇게는 끝나지 않는구나, 도망가고 숨어봤자 끝이 없구나, 대를 끊어서 이거를 대물림 안 되게 해야 되는구나, 이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28로 끝나기 좀 아쉬울 정도로 흥미로웠다, 이 테마. 그리고 그 다음 또 기억에 남는 거 번개맨. 이 번개맨 캐릭터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약간은 만화적인 느낌이 너무 강했다. 번개 이거 쏘는 건 전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이 대단한 번개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번개 파워를 굳이 아무도 안 드는데 혼자 했어야 됐나. 그리고 살려주고 나서 봉석이가 쳐다봤을 때 이거 했어야 된다. 왜 굳이 이 상황에 저렇게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팔로워분 중에 한 분이 깔끔하게 저를 설득시켜 주셨어요. 중간에 이 번개맨 아저씨가 애들 보조 배터리 갖고서 봉석이랑 희수 기억을 더듬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름도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때 번개맨은 봉석이가 신나서 희수한테 저 기사 아저씨 번개맨이다, 어릴 때 번개맨 되게 인기 있어서 이 팬심 고백하는 거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만 줬던 어떤 과거, 누군가에게는 영웅스러운 과거였다. 이 아이에게 아직 번개맨이구나, 나 얘한테 영웅이구나, 슈퍼히어로 구나 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어린 아이들의 번개맨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요? 하는데 저는 이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번개맨의 스토리 조금 메인 스토리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걸 듣고 나니까 나름 이 캐릭터의 서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진짜 좋았던 거 비능력자의 활약상. 김희연 배우님의 최일환 선생님, 휙팍탁 선생님, 그도 똑같죠. 워너비였다가 서포터가 되고 싶었다가 교단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키고 싶어졌으니까 아이들을. 이 서사는 뭐 중반에 잠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선생님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아까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희수랑 봉석이가 정준하랑 싸우고 있을 때 희수가 이런쌤한테 배웠던 옛날 그 체육 이론을 떠올립니다. 핸드볼 공을 잡고 휙탁탁 던지면 돼. 근데 이게 복싱이랑도 똑같아 하면서 두 개를 건너뛰어요. 핸드볼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요거 근데 복싱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캐틀벨 같은 거를 들어다가 이 핸드볼 던지기 동작을 복싱에 그대로 응용해서 펀치. 최일환 선생님, 비능력자가 능력자들의 싸움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큰 일을 해내었다. 뿐만 아니죠. 중간에 복도에서도 죽을 뻔한 그 불량 학생 살려줘갖고 조금 시간을 벌어서 걔가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강훈이가 막 맞고 있을 때 찰나의 순간밖에 벌지 못했지만 잠깐이라도 총을 들고 달려서 용감하게 비능력자 주제에 능력자에게 총을 쏘고 덤비는 그 몇 초간의 액션 덕분에 강훈이가 죽기 직전에 강훈이의 아버지 이재만이 복도에 나타날 수 있는 몇 초를 벌어줬잖아요. 능력자가 아닌데. 최일환 선생님의 서사, 이 소중한 몇 초를 버는 이 사람의 서사, 희수에게 기가 막힌 펀치를 알려주는 이 서사 조명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주차에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꽝꽝꽝 강훈아 복도 부서지면서 팍 연기 슈 이제만 딱 나올 때 진짜 보다가 육성으로 리액션했어요. 오, 뭐 어떻게 들어? 모기들이 오
막 이랬을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왔어. 너무 멋있어갖고. 이 멋있는 장면은 최일환 선생님의 목숨을 건 도전 덕분에 있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능력자 비능력자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선생님의 활약을 통해서 저는 조명된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골라야 된다면 강훈이의 절망감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강훈이는 능력을 숨기고 살고 있고 자기 같은 동료를 빨리 찾아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수를 봤을 때 외모적으로 끌린 것도 있겠지만 자기랑 동일한 인간이라는 능력자라는 데서 오는 관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 이 학교에서 자기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도 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심 나는 힘숨찐이지, 내가 능력을 한번 발휘할 때가 올 거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미 딜이 돼서 아버지 전과 말소해준다는 게 결정이 된 상태였는지 나중에 가서 결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빨리 블랙 요원이 되길, 이 힘을 방출할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참다가 그 불량 학생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겠죠. 나 맘만 먹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 였겠죠. 그런데 이 강훈이가 드디어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에 무섭기도 했겠지. 갑자기 막 성인이 능력자가 때리니까 맞기만 하다가 아저씨 누구요? 당신 누구야? 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내심 그 생각을 하긴 했을 거야. 지금이다, 보여줘야겠다, 제압해야겠다. 그런데 강훈이한테 미안하지만 쳐맞죠. 아무것도 못하죠. 한 방 들어가긴 하는데 끔찍도 안 하죠. 능력 차이가 너무나. 이게 개발해서 더 세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훈이는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센 애가 아니었어. 현장에 투입될 수가 없는 애였어. 그런데도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마지막에 주먹과 주먹이 붙고 이게 막 박살나잖아요. 거기까지 강훈이 마음이 어떨까. 자기 아무것도 아니었어 생각보다. 이게 정말 마지막에 그의 행보가 나오면서 더 지켜보게 되었지만 지금 이 경험이 미래 강훈이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또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게 잘 남은 캐릭터적으로 센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정말 그냥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도 많으니까 그거는 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좋았고, 물론 쿠키 영상과 또 열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혹은 스피노프를 기대하게 되었죠. 근데 또 오늘 기사들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확정돼서 뭐 개발이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인용을 좀 해보자면은 후반부가 나온다면은 떡밥일 것이고 안 나온다면은 열린 결말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빨리 시즌 2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즌 1도 이 자체도 어쨌든 거대한 빌드업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제 시즌 2에 가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에 나온 그 의미심장한 것들, 심달기 배우님의 그 캐릭터 뭔지 댓글에 스포하지 마요. 뭐 원작과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쿠키와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온 일들이 다음 어떻게 이어질지, 옐로우맨은 또 어떻게 살게 될지, 옥상에 나타난 두식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미연이와 또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나갈지, 이런 것들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 생각이 되면 빨리 제작 들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무빙 마지막 주차에 관한 스포일러 있는 수다 간단히는 아니고 길게 떨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는 거, 또 알람 설정하시는 거, 댓글 다시는 거,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실 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지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